무대에서 관객을 사로잡고 놀라운 진정성으로 다른 인물을 연기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배우들 중 일부가 일상에서는 자신을 극도로 수줍음이 많거나 사회적 불안이 있다고 설명하는 걸까요? 이것이 배우의 역설입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는 완전히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 하지만 단순하고 구조화된 대화도 마치 지뢰밭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용기가 넘쳐 보이는 바로 그 사람들이 종종 평범한 사회적 세계를 특별히 힘들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위협인식의 근본적인 재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대본에 따라 연기하는 게 왜 더 안전하게 느껴질까요? 그 답은 무대가 제공하는 독특한 안식처에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는 신경계를 위한 구조화된 그릇, 실제 상호작용의 개방적인 특성이 진정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공연과 심리학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이 여정은 무대가 자아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자아를 위한 고도로 구조화된 안식처임을 드러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대 공포증과 그보다 깊은 사회적 불안의 해부학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 연결은 단순한 성격 결함이나 용기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는 생물학적 소재, 환경적 요인, 인지적 패턴이 복잡하게 얽혀 환경적 요인과 인지적 패턴이 사회적 위협을 인식하게 만드는 완벽한 폭풍을 형성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그 근원은 종종 사회적 평가에 과민 반응하는 편도체에 있습니다. 편도체는 우리의 뇌에서 고대의 경보 시스템으로 위험을 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을 가진 사람에게는 관객이나 낯선 사람의 중립적인 시선이 포식자의 응시로 잘못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몸을 싸움, 도피 또는 얼어붙음에 대비시키는 원초적인 변연계의 작동입니다. 이 내부 경보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생리적 증상은 목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국소적 긴장, 근육에 산소를 우선 공급하기 위해 호흡 패턴이 변화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 부족의 징후가 아니라 안전하지 않다고 외치는 신경계의 반응입니다. 환경적으로 많은 공연자들은 주목받는 것이 압박과 완벽주의와 연결되었던 초기 경험에서 그들의 불안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연주회에서 잘못된 음이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던 경험, 혹은 창의적 탐구보다 완벽한 실행을 중시했던 교육 환경은 뇌가 가시성을 수치의 잠재력과 연관짓도록 만듭니다. 이로 인해 끊임없는 자기 관찰에 인지적 위협이 생깁니다. 개인은 자신의 공연을 실시간으로 과도하게 인식하는 감사자가 됩니다. 모든 말, 모든 음성 억양,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미세한 표정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내부 비평가, 이 끊임없는 사회적 평가가 지치게 만듭니다. 이는 진정한 연결에서 인지 자원을 빼앗아 가고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통제하려는 절망적이고 무익한 시도로 돌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조의 안전성이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 필수적이 됩니다. 대본, 캐릭터, 무대에서의 정해진 동선, 사회적 불안이 있는 공연자에게 제약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생명줄입니다. 인지적 방패를 제공하여 과민한 편도체를 압도할 수 있는 사회적 변수의 폭격을 흡수합니다. 캐주얼한 대화에 무서운 열린 질문. 다음에 무엇을 말해야 할까는 연습된 대사를 실행하는 관리 가능한 과제로 대체됩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지만 방향이 바뀝니다. 두려움의 에너지는 집중된 공연의 연료로 변환됩니다. 사회적 위협의 생물학적 및 환경적 압박이 압도적일 때 정신은 정교한 생존 전략, 즉 통제된 일시적 형태의 해리를 사용합니다. 연기라는 맥락에서 이는 트라우마의 병리적 해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적 자아로부터의 의도적이고 숙련된 분리입니다. 이는 자신의 심리적 다리를 의식적으로 내리고 캐릭터의 깃발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보호용 가면이 배우의 역설을 해결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캐릭터는 개인적인 자아가 표현하기에 너무 노출된 감정과 취약성을 담을 수 있는 강력한 그릇이 됩니다. 공연자는 깊은 슬픔의 심연에 접근할 수 있으며
무대 위에서 분노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캐릭터의 슬픔, 캐릭터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허구의 상황은 감정이 흐를 수 있는 정당하고 제한된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취약성의 역설입니다. 진정한 감정은 인위적인 상황을 통해 접근됩니다. 배우는 자신의 취약성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것은 동기와 경계를 제공하는 역할이라는 필터를 통해 전달됩니다. 관객은 감정의 진실을 그대로 받지만 배우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공연이라는 근본적인 지식으로 보호받습니다. 어려움은 전환, 즉 공연 후 자기 자신으로의 재진입에서 발생합니다. 막이 내리면 가면이 때때로 벗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는 일시적으로 제쳐두었던 자신의 성격을 의식적으로 다시 통합해야 합니다. 명확한 상태에서 벗어나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극의 고위험 세계에서 모호하고 낮은 위험의 공포가 있는 캐주얼한 사회적 모임으로 돌아가는 것. 많은 배우들이 연기에 대해 큰 안도감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대에서의 시간을 놀이 시간이나 편안한 휴식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일이 쉬워서가 아니라 무대의 정해진 규칙이 실제 대화에서 느끼는 막연한 불안으로부터 인지적 휴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공포가 무형인 이유는 실제 상호작용에는 대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장된 보상도 없고 서사적 흐름도 없으며 컷을 외치는 감독도 없습니다. 모든 대화는 실제 또는 인식된 사회적 결과를 동반한 즉흥 연기입니다. 잠재적 위협을 감지하는데 민감한 마음에게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게임입니다. 캐릭터의 보호 마스크는 이 위협을 무력화합니다. 혼란스러운 사회적 세계를 규칙이 있는 게임으로 바꿉니다. 따라서 무대는 숨는 곳이 아니라 존재하기 위한 훈련장이 됩니다. 이곳은 사회적 불안감을 가진 개인이 파멸의 위험 없이 참여를 연습할 수 있는 통제된 환경입니다. 그들은 캐릭터를 통해 보여지고 생존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배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영구적으로 가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 얻은 자신감을 서서히 안전하게 대본 없는 삶의 순간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보호 마스크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과 신체적 현실을 헤쳐나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몸은 그 범위를 유지하며 무대에 안전이 깨진 상태에서 자신으로 돌아가는 배우에게는 신경계의 실질적인 리셋 버튼이 필요합니다. 캐릭터라는 안전한 맥락 내에서도 공연의 고강도 집중은 상당한 수준의 교감신경 흥분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 에너지가 감정적 개방성과 날카로운 집중력을 촉진합니다. 문제는 진정하는 데 있다. 그 고조된 상태에서 진정된 기본 상태로 의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비공연적 상호작용에 필요하다. 이때 생리와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도구들이 필수적이 됩니다. 이들은 두 현실 사이의 다리를 제공합니다. 이 전환을 관리하는데 특히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는 안구 미주신경 리셋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간단한 운동은 신체의 사회적 참여와 진정을 위한 중앙 스위치보드를 직접적으로 작동시켜 미주신경을 진정시킵니다. 이 신경은 흔히 휴식과 소화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부교감 신경계의 주요 경로입니다. 이 신경은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합니다. 사회적 불안이 고조될 때 이 신경 활동이 감소하여 투쟁 도피 시스템이 지배하게 됩니다. 안구 미주신경 재설정은 눈, 얼굴, 심장과 연결된 미주신경의 특정 가지를 자극하여 신체적 안전 상태로 다시 전환되도록 수동적으로 유도합니다. 신체의 언어를 통해 편두체에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인식된 위협이 지나갔다는 것을 이 운동은 겉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나 두려운 사회적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은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 두개골의 밑부분을 지지합니다. 고개는 그대로 두세요. 이제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을 최대한 크게 뜨고 오른쪽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시선을 고정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저 최대한으로 시선을 쉬고 있을 뿐입니다.